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 저는 신유철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얘기 나눌 것은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국회의원을 줄이자는 얘기는 계속 보도가 됩니다.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해서 국회의원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좀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보도가 안 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가는 국회의원 더 늘어날 판국입니다.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계형 정치인들, 국회의원으로 밥 빌어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자기네 정당 사람들,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국회의원 못한 사람들 국회의원으로 팍팍 밀어가지고 돈 좀 벌어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안 좋아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늘리려는 이런 수작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이 정계특위 소위원회에서 3가지 정도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이요, 통과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 어떤 안이 포함되어 있냐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요,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늘려서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자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은요, 야당에서 제안한 안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자력으로 국회의원이 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1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럴 거면 소선거구제, 그래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늘려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된 맛을 느꼈잖아요, 정의당이나. 그러니까 요번에도 정의당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 국회의원 수 비례대표 쪽으로 늘리자. 지금 이렇게 야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지난 7일에 선거제 개편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정계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 들어갔는데 비례대표 비율이 너무 낮아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를 늘리는 것이 제1의 방향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는 말이죠, 각계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자리인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실제로 비례대표의 그 특성에 맞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비례대표로 그렇게 들어옵니까?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비례대표 다 돈입니다. 정치가 다 돈과 연관돼 있습니다. 비례대표 달려면 몇 억씩은 내야 된다고 정치계에서는 그런 말들이 아주 흔하게 돕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말들이 돌지 않게 하려면 전문성 있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각 정당별로 국민에게 공개해야죠. 어쨌든 국민에게 그 표를 얻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문성 있는 비례대표를 모시고 왔어 라고 그 리스트를 공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어디서 결정합니까? 당대표 혹은 공심위 이런 데서 다 결정해가지고 쭉 나열해놓고 거기서 이제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순위 바꿔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비례대표 장사를 해왔는데 그 장사를 좀 더 여유 있게 하고 싶은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비례대표가 47명이거든요. 정말 이들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내고 있느냐? 우리는 최근에 몇몇 사례들로만 그 이제 피아니스트 있잖아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국회 연설하고 이런 것들로만 몇 건을 알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활동을 하진 않고 그들 말고의 비례대표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비례대표들 혹시 각 정당에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음에 지역구로 출마하기 위해서 온갖 로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 그런 게 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 수 줄여보자 얘기하는 겁니다. 비례대표가 비례대표로서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국회의원들도 그런 얘기 안 하겠죠.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공천 장사 같은 느낌인 거죠. 정치를 하던 사람들은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인 거죠. 대체적으로는 국회의원 수 다들 늘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특히 소수 정당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국회에 진출하기 전까지는 거의 빈털터리 신사로 지내다가 국회의원 되면서 월급 받고 여유 있게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돈맛을 봤는데 국회의원 수 더 늘려가지고 나랑 우리 동지들, 아군들
다 국회로 보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무슨 노력을 못하니까 현직 국회의원들인데. 그들이 지금 국회의원 수를 50명씩이나 늘리려고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네들끼리 그냥 결정하는 거잖아요. 정당 안에서. 그냥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을 앞순위로 좀 더 넣어주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이 사람은 요번에 좀 국회에 보내서 우리 좀 나팔수로 좀 써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민들이 찍어주는 투표하고는 좀 더 다릅니다. 정치인들,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나팔수를 키우는 게 비례대표예요.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하냐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안을 소위원회에서 결정했고 그걸 이제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겠죠. 이렇게 되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또 한 번의 정치 이벤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눈 똑바로 뜨고 있어야 돼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회의원 한 명당 담당하는 국민의 수가 다른 나라보다 엄청 많다. 이런 얘기 합니다. OECD 국가의 평균이 국회의원 1인당 10만 명을 담당한다고 해요. 대표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7만 명을 대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들이 국회의원을 늘려야 된다는 그 명분으로 쓸 뿐이죠. 사실 미국은요, 하원 의원의 경우 76만 명까지 있습니다.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잘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자기네 밥그릇만 챙기니까 국민들이 정치인들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더 공개하고 더 투명하게 형평성 있게 해야 될 것을 항상 특혜 시비가 항상 있잖아요. 어딜 가도 국회의원이니까 좀 더 특별하게 대해주고 또 국회의원이니까 체포도 안 되고 그들만의 리그가 있으니까 그거 철폐해서 국민들이랑 똑같은 눈높이에서 법적인 잣대를 대줘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줄이라고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그만큼 국회의원들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자신의 자구책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증언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줄 평하고 끝내겠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염치도 없습니다. 정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